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난 선거와 달라지거나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대구 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김사열, 홍덕률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 선수들과 남녀 대표 선수들이 북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멘탈 강화 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2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끈하게 비추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죠? 네, 오늘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공기는 종일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파란 하늘 드러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2도, 안동 11도로 출근길 조금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다고 느껴져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무척 크게 나기 때문에 얇은 겉옷 등으로 체온 유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는데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투표하시기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용지 7장을 받는데요. 마음 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바뀐 점과 유의할 점을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 13일 7대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입니다. 대구는 투표용지가 7장입니다. 수성구에 산다면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 시의원 비례와 지역구 시의원, 수성구 의원 비례와 지역구 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투표해야 합니다. 김천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해져 투표용지 8장을 받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닷새 전인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없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만 19살 이상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넘고 지자체 외국인 대장에 오른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4,523명입니다. 후보 등록을 한 후보도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고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끼리의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과 그리고 또 미리 하게 되면 선거운동 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기간과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로 봐서도 여러 가지 관리기간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20명을 초과한다든가 컴퓨터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은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등 소품을 활용할 수는 없고요. 일반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차비나 수고비, 음식물 같은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교육감 선거가 다시 단일화 문제로 뜨겁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홍덕률, 김사열 후보는 단일화해서 대구 교육을 바꾸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900여 명은 김사열, 홍덕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후보가 하나가 되면 선거 승리를 통해 대구 교육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선거일 20일을 앞둔 지금까지도 두 후보는 경쟁만 있을 뿐 연합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현명하고 통 크게 후보 단일화를 결단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하여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냈고 무엇보다 강은희 후보가
국정교과서 논란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지난 16일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던 김사열 후보도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사회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홍 후보에게 단일화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저 김사열은 대구 교육의 희망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에 적극 수용하고 어떠한 단일화 방식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홍 후보에게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도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초나 6월 12일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덕률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물 건너가는 듯했던 대구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로 말썽을 빚었던 대구 시립희망원 문제를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결국 1년 전 이 희망원 운영기관이 교체됐지만은 이 기관이 최근 운영권을 반납하면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하던 전석복지재단이 1년 만에 대구시의 희망원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전석재단은 거주인 인권과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구시는 운영 5달 만에 강압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 뒤 언론에 흘렸다며 반납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복지단체들로 구성된 대구희망원 대책위원회에서는 대구시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희망원 운영을 포기했을 때 대구시가 또다시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겁니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희망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거주인의 사회 복귀, 즉 탈시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은 결과적으로 민간에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맡기는 민영화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시립희망원은 시립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비리와 인권 문제가 발생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계약에 따라 앞으로 3달 동안은 전석재단이 희망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당장 거주인들에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3년의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던 희망원 혁신 계획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직영 방안이나 또 공사공단 위탁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로 정책 결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예산 지원 협의도 쉽지 않은 만큼 또다시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기업이 대구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면서 엉터리로 시공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불량 부품을 사용하는가 하면 공사를 할 자격도 능력도 없으면서 대구시와 조달청을 속이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공 비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사용하지 말아야 할 부품을 썼습니다. 대기업 A사가 대구 도시철도공사와의 계약과는 달리 인장 강도가 2배가량 낮은 볼트를 사용한 겁니다. 스크린도어 구조물을 제대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량 미승인 볼트가 전체의 84%였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손쉽게 빨리 구하고 또 가기도 싸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공사 시공 과정도 문제입니다. 스크린도어 공사 시설과 자격이 없는 A사는 없는 실적을 만들어 조달청 공사를 따냈습니다. 공사를 따낸 이후 실제 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도맡았습니다.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괄 하도급을 줌으로써 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자칫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범행을 밝혀내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했던 점이 이번 수사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비리 은폐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사는 미승인 부품 개수를 축소하는 가짜 자료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실제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전 시스템 사업실장 55살 A씨 등 1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중간 관리자인 46살 B씨와 공사 현장 소장인 57살 C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가 한동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채용을 청탁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검찰이 차기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건은 빠져 있습니다.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7천억 원 규모 경산시 금고를 유치하면서 경산시 담당 공무원 아들의 점수를 올려 채용했다는 증언은 이미 검찰도 확보했습니다. 생각하되 뭐 위생장한테 보고하고 보고하고 공무원한테 제가 고쳐갖고 이제 해줬는 거지. 그래서 그건 있는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장례가 있지. 검찰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구은행장으로 내정된 사람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고 선정 당시 경산 담당 본부장을 하면서 공무원 아들의 응시 사실을 본부 임원에게 전달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은행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사회 고위층 이름이 포함된 청탁 리스트를 확보해 놓고도 검찰은 수사 의지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큰 부분에서는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구은행장 내정자와 사회 고위층 청탁 문제는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 지역민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여자 컬링 대표 선수들과 남녀 컬링 대표 선수들이 의성 고운사에서 멘탈 코칭 훈련과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북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멘탈 강화 훈련에 나선 겁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선 도량 의성 고운사에서 남녀 컬링 대표 선수들이 멘탈 코칭 훈련에 나섰습니다. 엉덩이 부딪히기와 발등 밟기로 친화력을 다진 선수들은 상대방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는 눈 감고 따라가기 등 멘탈 놀이에 잠시 빠졌습니다. 불안함과 편안함, 용기 나는 등의 글자가 든 단어 놀이에서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억을 더듬습니다. 생각보다 전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응원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용기도 나고 기운도 나서 이 카드를 뽑았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눈을 감은 채 좌선을 하고 내면의 감정을 느껴보는 명상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컬링 대표팀은 2013년부터 이곳 고운사에서 명상 시간을 가진 데다 지난해에 이은 멘탈 코칭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의 자신감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마음속에는 저도 모를 스트레스들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돼서는 되게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체력, 기술 등의 부분은 세계 정상급 수준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멘탈 부분, 정신력 부분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자리를 시작을 해서 새로운 출발,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는 국민 스타로 떠오른 한국 컬링 선수들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중단됐던 수산 분야의 협력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2003년부터 6년 동안 연어 방류 사업을 함께한 경험을 쌓았었는데요. 강원 영동 MBC의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4월 북한 강원도의 안변 바닷가 인근 하천. 남북 강원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삼척시 수산자원센터에서 인공 양식한 연어 치어를 방류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았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남북 강원도 협력 사업으로 북강원도에 연어 치어를 4년간 방류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하루차를 운전해가지고 제가 그 북고성 그 안변까지 운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방류하고 왔죠. 또 2003년과 2008년 북강원도 안변에 연어 인공부화장과 사료공장도 만들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이 재개되면 연어와 함께 명태 양식 사업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사라져가는 토종 다시마 등 해조류 복원과 증식 사업도 남북 협력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조류 서식지가 점차 북상하기 때문입니다. 한류성 바다 생물의 생태 조사나 종자 개발에 대해서 협력하면 남북한 교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동해 바다의 생태계 조사, 해양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해양 자원과 해양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동해 북한 수역의 중국 어선 싹쓸이 조업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남북 협상이 잘 풀리면 중국 어선 대신 남한 어선이 비용을 내고 대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남북 수산 협력 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북 간의 동해를 둘러싼 각종 사업들이라는 것이 지리적으로는 강원도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선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업의 지속성이나 확장을 위해서라도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의 바다가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로나 철도의 터널은 유사시 대피소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재난방송을 들을 수 없는 먹통 터널이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럽니다. 충북 MBC의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진 터널에 갇혀버린 생존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터널. 휴대전화 배터리마저 나간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라디오를 통해 구조 상황을 들으며 끈질기게 버팁니다. 충북의 터널 상황은 어떨까? 길이 600여 미터의 한 터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잠시 후 라디오 방송이 심한 잡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또 다른 터널 역시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아예 잡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라디오 청취를 해야 이제 그 사고 나면은 도움이 되니까 휴대폰이 안 되고 하면은 그 라디오라도 들어야 되니까 안 나겠습니까?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충북의 터널 167곳의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한 결과 95.8%인 160곳이 라디오 수신 불량 상태였습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터널 수가 늘면서 수신 불량 터널도 35개 더 늘었습니다. 충북 쪽에 내려오면 그게 잘 안 들려. 그러고 어떤 데는 보면 또 잘 들릴 경우도 있고 뭐 지역과 조금 차이는 많아요. 철도 터널은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선 철도 터널 13곳에서 DMB나 라디오 방송 수신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터널 안에는 방송중계 장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강제 조항이 그 관련 법령이 없는 거죠. 만에서 뭐 가태료라든지 과징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아무래도 약간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충북의 터널들은 여전히 재난방송 먹텅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여일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독도 인공조형물 21개 외에 독도에 설치된 인공조형물 70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건 수로점과 지적 삼각점, 각성문 등으로 독도 박물관이 지난 3월 26일부터 현지 조사를 통해 독도 인공조형물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차 조사를 거쳐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나가거나 가정위탁보호가 끝난 이른바 보호 종료 아동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나가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다가구 주택이 제공됩니다.
대구시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아동복지협회,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고 사회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보호 종류 아동들은 LH가 사들인 560호 정도의 다가구 주택 중 원하는 지역에 시중 가격 대비 9에서 30% 수준의 임대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대구 1,300명, 경북은 1,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00명과 300명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3월에 태어난 아기는 3만 명으로 3월 기준 통계로는 가장 적었고 지난 2015년 12월 이후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추진합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은 경상북도가 지난해부터 지방 소멸에 대응해 경북에서 창업 의향을 가진 청년들을 선발해서 1인당 3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3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에 200명, 지역 정착 지원형 사업에 320명 등 모두 630명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초등학교 88곳에서 알레르기 질환 유병 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520여 곳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경북 지역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의심 비율은 23%로 지난 2009년 19%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아침부터 파란 하늘 드러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2도, 안동 11도로 출근길 조금 서늘하게 출발하지만 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다고 느껴져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무척 크게 나기 때문에 얇은 겉옷 등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12도, 영천 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0도, 김천 7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27도, 김천 29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1도, 봉화 7도로 서늘하게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8도, 봉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